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 많은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여러 명의 머슴을 거느리고 대궐 같은 집에서 지냈으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여봐라, 비단장수가 아주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를 불러와 보거라. 이렇게 사치품들을 사들이며 남들에게 자랑하기를 좋아했고 자주 잔치를 열어 재력을 과시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마을에 사는 김영감이 관직을 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노부부는 질투심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나보다 돈도 없는 김가놈이 관직을 샀단 말이야. 이거 양반 흉내내며 아주 우쭐대겠구만. 마을에서 가장 부자였지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했던 부부는 김영감보다 더 인정받기를 원했고 이내 결심했습니다. 그래, 한양에 가서 돈을 더 쓴다면 분명 김가놈보다 높은 관직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노부부는 관직을 사기 위해 가마 한가득 돈과 사치품들을 채워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며칠이 걸려 한양에 도착했고 노부부는 드디어 관직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매우 들떠 있었습니다. 김가 이놈, 어디 내 앞에서도 우쭐댈 수 있나 보자. 노부부는 많은 돈을 들여 김영감보다 높은 관직을 살 수 있었고 한양에도 온 김에 끌고 온 빈 가마에다 또다시 사치품들을 가득 싸서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관직도 없고 아주 비싼 물건들도 샀으니 이번에 마을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겠구나. 그렇게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노부부는 세 사람의 사냥꾼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죽은 호랑이를 깔고 앉아 있었고 그들은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이 호랑이 가죽을 팔면 아주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호랑이를 잡았다는 소리에 가마 안에 있던 남편은 고개를 내밀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무서운 호랑이를 잡다니 참 용맹한 젊은이들이구만. 근데 그 호랑이는 누가 잡은 것이냐? 가마에 탄 사람이 물어보자 사냥꾼들은 높은 사람인 줄 알고 고개를 숙였고 그 중에 호랑이를 깔고 앉아 있는 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호랑이는 제가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무거워도 제가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것이고 어찌 남에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냥꾼들이 고개를 숙이고 예의를 갖추며 말하자 이제는 내가 진짜 양반이 됐구나라고 느낀 남편은 기뻐하며 짐진 양반들이 쓰는 점잖은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마을 사람들을 해하는 호랑이를 잡느라 수고했다. 이걸 노잣돈으로 쓰거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르신. 사냥꾼들은 연거푸 감사 인사를 하였고 남편은 이제 고을 원님이라도 된 것 마냥 아주 근엄하게 행동하였습니다. 오늘은 저 주막에서 쉬어가도록 하자. 집으로 가는 도중 날이 어둑해지자 어느 주막에서 묵기로 하였고 주막으로 들어가던 중 남편은 아이들이 개 한 마리를 둘러싸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번에도 남편은 근엄하게 물어보았고 아이들 역시 남편을 보고는 깜짝 놀라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개를 데리고 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어르신. 남편이 보니 개는 입에 물고 있는 뼈를 뺏기지 않으려 발악하는 중이었고 아이들은 장난으로 그 뼈를 뺏으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이 녀석들, 저렇게 목숨 걸고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는 동물을 괴롭히면 되겠느냐? 개는 그만 괴롭히고 이 돈으로 시장 가서 엿 싸먹고 놀 거라. 남편은 이번에는 서당 훈장님이라도 된 것 마냥 근엄하게 아이들을 훈계하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아주 점잖고 근엄한 게 이제 진짜 양반 같구려. 아내 역시 그런 남편을 보면서 양반집 마님이 된 것처럼 뿌듯했습니다.
다음 날 주막에서 하루를 묵고 출발하려는데 남편이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아내의 물음에도 남편은 아무 대답 없이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더니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이복의 임자, 잘 들어보시오. 우리가 어제 산길에서 호랑이를 잡은 사냥꾼들을 만나지 않았소. 그랬지요? 그리고 주막에 들어서면서는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개를 보지 않았소. 그랬지요. 근데 그게 뭐 이상한가요? 아내는 의아해하며 물어보았고 남편은 한심하다는 듯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냥꾼은 자신이 잡은 호랑이를 직접 짊어지며 이것은 자기 것이고 자기가 잡았다는 것을 과시한 것이며 개 역시 뼈를 자신이 직접 입에 물고 지키면서 이것은 내 것이라고 아이들에게 강하게 짖은 게 아니겠소. 맞지요? 아내는 맞장구를 쳤고 남편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미천한 사람들이나 하찮은 미물들도 자신의 것은 자신이 직접 짊어지고 지키며 힘을 과시하는데 우리의 저 귀한 물건을 머슴들에게 가지고 다니게 하면 보는 사람들이 저 가마의 주인을 머슴으로 잘못 알 것 아니요. 그렇다면 이제 양반인 우리도 스스로 짊어지고 다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 비싼 물건들의 주인임을 알게 해야 하지 않겠소? 남편은 의기양양하게 말했고 아내는 존경의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남편은 머슴들을 불러놓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비싼 물건이 들어있는 가마의 주인은 너희들이 아니라 우리 부부의 것이다. 다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니 우리 부부가 맨 앞에서 들고 갈 것이다. 너희들은 뒤에서 받치고 따라오너라. 부인 올려보시오. 그러더니 부부가 맨 앞에 서서 가마를 들고 끙끙거리며 이동하기 시작했고 길가에서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해괴하게 생각하였습니다. 행색을 보면 앞에 두 노인이 주인네 같은데 뒤에 머슴들로 보이는 자들은 편안히 걷는 걸 보니 뒤에 있는 자 중에 한 명이 주인으로서 맨 앞에서 고생하는 머슴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 그 노고를 격려하는 중이구나. 사람들은 모두들 이렇게 생각했고 노부부는 자신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비싼 물건들의 주인이 우리인 줄 알고 부러워하는구나. 이번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평민은 벼슬이 없는 사람이며 은혜를 베풀고 덕을 펼치는 것은 높은 벼슬을 가진 재상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벼슬이 없는 평민이 은덕을 베풀면 이 사람이야말로 벼슬이 없는 재상인 것이고 반대로 벼슬이 있는 재상이 권력을 탐하고 욕심만 채우려 한다면 이 사람은 벼슬은 있지만 거지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자기 직위에 알맞게 처신을 못하는 사람은 체면을 잃고 남의 비웃음을 사니 어찌 이 욕심 많은 노부부와 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까? quack quack